안녕하세요. 생활인의 시계 김생활입니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업에 바빠서 잠시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기다려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은 저희 채널 개설 이래에 가장 많은 분들이 요청했던 브랜드 중 하나를 갖고 왔습니다. 독일의 마이크로 브랜드 슈타인하트의 시계를 오늘 리뷰를 할 생각입니다. 슈타인하트는 2001년에 독일의 아우그스부르크에서 귄터 슈타인하트라는 인물에 의해 설립된 시계회사입니다. 회사의 홈페이지에서 소비자가 직접 시계를 주문하도록 해서 중간 유통 마진을 없애고 유명 시계 디자인을 참고해서 신제품 개발 비용도 줄인 다음에 스위스의 괜찮은 기계식 무브먼트를 탑재한 시계들을 400불 언저리에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판매한다는 전략을 세워서 지난 약 20년의 시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해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렇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결국 디자인 개발에서 아낀 돈을 갖다가 스펙에다 투자한다는 점에서 그냥 유럽판 알리익스프레스 같은 게 아닌가 싶었기 때문인데요. 이 회사에서 제일 유명한 시계가 롤렉스 서브마리너의 오마주인 오션원 시리즈입니다. 가격 대비 스펙에서 훌륭한 시계라는 건 인정하지만은 더 낮은 가격대에는 포이보스가 있고 살짝 더 높은 가격대에는 스쿠알레가 있는데 그 두 회사에 비해서 과연 더 좋은 시계를 제공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서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포이보스랑 스쿠알레는 자체 디자인의 시계들이 있는데 슈타인하트는 창립된 지가 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체 디자인의 시계를 한 번도 성공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디자인 감각이 떨어지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인스타그램에 시계 사진을 많이 올려주시는 저희 채널의 구독자 한 분께서 평소에 소장하고 계시는 슈타인하트 시계 사진을 굉장히 많이 올려주시기도 하고 또 품질에 대한 평가도 높이 하시길래 혹시 제가 첫인상만으로 사실은 괜찮은 시계 회사인데 너무 빨리 이렇게 물리쳐버린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자세하게 슈타인하트의 제품군을 검토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단순히 오마주 시계라고 폄하해버리기에는 생각보다 흥미로운 시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제 기준에 가장 흥미로웠던 슈타인하트의 시계는 오션원 빈티지 밀리터리 39, 줄여서 OBM39라고 불리는 모델입니다. 슈타인하트는 특이하게도 서브마리너 오마주를 원본이랑 똑같은 40mm 사이즈로 만들지를 않고 42mm 사이즈랑 39mm 사이즈라는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드는데요. 슈타인하트 시계에는 케이스가 평면적이고 러그도 곧게 뻗어 있어서 42mm는 사실 손목이 가는 분들한테는 좀 부담스러울 수 있는 사이즈입니다. 39mm가 6.5인치 정도의 한국인 평균 손목 둘레에는 더 어울릴 거라고 생각해서 39mm 의 시계를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럼 OBM을 골랐느냐? 이 시계가 재밌는 거는 다른 서브마리너 오마주 시계랑 다르게 민간인들한테 판매되던 흔한 서브마리너가 아니라 1970년대에 영국군에 보급되었던 밀리터리 서브마리너의 디자인을 모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침의 모양이 메르세데스형이 아니라 검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게 특징적입니다. 밀섭이라고도 줄여서 부르기도 하는 이 밀리터리 서브마리너는 사실 광의의 의미로 사용이 됐을 때는 영국군에 공급되었던 서브마리너 제품 모두를 일컫는 말입니다. 70년대 이전에도 빅크라운 혹은 제임스 본드 서브마리너라고 불리는 6538 모델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1950년대 말부터 영국군에 보급이 된 적이 있습니다. 영국군은 67년부터 71년 사이에 잠시 오메가 시마스터를 사용을 하다가 71년부터 다시 롤렉스의 5513 모델을 기반으로 약간 변형을 가한 시계를 약 10년간 사용을 하는데 이 70년대 모델이 흔히 밀섭을 대표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어쨌든 이 70년대 밀섭 모델은 롤렉스에서 더 이상 생산을 하지 않고 있으면 물론이고 한 번도 민간 부분에 따로 판매된 적이 없고 71년부터 79년까지의 시간 동안 수량도 1200개 정도밖에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비싸기도 하고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시계입니다. 이 밀섭의 인기와 희소성이 같은 디자인을 근거로 만들어진 OVM을 슈타인하트의 다른 오션원 시리즈 시계들보다 좋은 평가를 받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리뷰할 시계는 노먼 와치스라고 2002년부터 싱가포르에 기반을 두고 전 세계를 고객으로 삼아 영업을 하고 있는 온라인 시계 판매점에서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영업하는 회사들이 공식 판매자가 아니라 그레이 마켓 셀러인 경우가 많은데, 노먼은 특이하게도 공식 판매자 지위를 유지하면서 여러 브랜드의 시계들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레이 마켓 제품이 싸긴 한데 못 믿겠다 싶으신 분들, 한국에 들어오지 않은 브랜드들을 그레이 마켓이 아니라 공식 판매자로부터 구매하고 싶은 분들은 노먼을 이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노먼은 제조사 품질 보증 기간 이후에도 181일 더 연장해서 품질 보증을 해주고 자체 수리센터도 갖고 있어서 특히 영어권 시계 커뮤니티에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는 판매처입니다. 슈타인하트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노먼이라는 이 업체를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노먼에서만 독점적으로 판매하는 인기 모델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리뷰할 OBM이나 오션 익스플로러 같은 시계들의 39mm 사이즈 모델들이 대표적인데, 이 모델들은 슈타인하트의 홈페이지에서도 살 수가 없고 국내 공식 판매자한테서도 살 수가 없고 오로지 노먼에서만 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리뷰할 시계의 가격은 499불이니까 관부가세 18.8%랑 합쳐서 계산을 해보면은 국내에서 구매하셨을 때 총 지불 비용은 70만원을 살짝 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계의 구매 정보는 영상 정보와 고정 댓글에다 남겨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제가 제공한 링크를 활용하셔서 구매를 하셔도 저희 채널에 돌아오는 수익은 없고, 저희 채널은 리뷰할 시계만 제공받았음을 밝혀둡니다. 그러면 시계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서 좋은 점과 아쉬운 점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계의 케이스 지름은 39mm이고요. 러그트러그는 47mm입니다. 슈타인하트의 오션1 시리즈는 옆에서 보면은 케이스에 곡선이 거의 없고 직선형이라서 러그트러그가 손목 너비를 넘어가 버리면은 시계가 손목에 착 붙지를 않고 떠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균에서 평균 이하의 손목 둘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42mm 사이즈가 아니라 이 시계처럼 39mm 사이즈를 고르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제 7인치 둘레의 손목에 착용한 모습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시계는 300m 방수 성능을 갖고 있는데 두께는 14.4mm입니다. 아무리 300m 방수라지만은 스위스 무브먼트를 쓰는 시계치고는 살짝 두꺼운 감이 있긴 한데요. 다행인 거는 이 두께의 상당 부분이 이 극단적으로 두툼한 돔형의 시계유리와 뒷면에 두툼한 케이스백이 차지하고 있어서 실제로 차보면은 체감상 그렇게까지 두꺼워 보이진 않습니다. 무게는 7인치 손목에 맞게 메탈줄 길이를 조정을 했을 때 줄까지 포함해서 150g이 나옵니다. 묵직하죠? 러그의 너비는 20mm라서 맞는 시계줄을 찾기는 아주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기본으로 부착된 메탈줄은 20mm로 시작해서 뒤로 가면은 16mm로 다소 급격하게 좁아지는 형태인데, 빈티지 컨셉의 시계에는 아주 잘 어울리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316L 스테인리스 스틸 케이스의 메탈줄의 정면과 케이스 정면에는 연속성 있는 직선의 사틴 브러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브러쉬는 크게 좋다 나쁘다를 말할 수 없는 정말 통상적인 스타일의 브러쉬이고요. 케이스와 메탈줄의 측면에는 폴리시가 들어가 있습니다. 크라운 가드에 쌓여있는 6mm 지름의 용두는 3시 방향에 있고요. 정면은 샌드블라스트 처리가 되어 있고 양각으로 슈타인하트의 로고가 새겨져 있습니다. 측면은 코인 엣지가 들어가 있고요. 케이스는 직선에 가까운 완만한 곡선들이나 직선을 주로 사용해서 디자인을 했고 정말 반듯반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독일스럽다 싶은데 제 취향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처음에 슈타인하트 시계에 대해서 크게 좋은 인상을 받지 못했던 게 서브마리너 오마주라면서 서브마리너의 케이스가 갖고 있는 역동적인 곡선과 날카로운 윤곽을 다 죽여버렸다는 이유가 큰데요. 지금도 슈타인하트의 이 밋밋한 직선 위주의 케이스는 제 취향에는 그리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케이스의 윤곽 같은 거를 까다롭게 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리 좋지는 않은 시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따 다루겠지만은 케이스에서 까먹은 점수는 시계유리나 다이얼에서 꽤 만회를 합니다. 시계유리는 파란색이 감도는 무반사 코팅이 내부에 들어간 더블돔 형태의 사파이어 크리스탈입니다.
돔이 꽤 높고 큰 걸 봤을 때 사파이어 유리가 꽤 두꺼운 게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반사 코팅의 품질은 이 가격대에서 거의 최고 수준인 것 같습니다. 보통 유리의 돔이 크면은 무반사 코팅을 해도 반사가 일어나고 흐릿하기 마련인데 뭘 어떻게 한 건지 유리가 정말 깨끗하게 보입니다. 베젤에는 알루미늄 인서트가 들어갔는데 세라믹을 채택하지 않은 게 다소 아쉬울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건 의도적인 선택으로 보입니다. 70년대의 서브마리너의 오마주니까 세라믹 인서트를 넣는 거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동의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단방향으로 움직이는 120클릭의 베젤인데요. 베젤 액션은 칭찬할 만한 점과 아쉬운 점이 동시에 보입니다. 일단 베젤에서 좋은 점을 이야기를 하자면은 베젤이 평면이 아니라 돔형 시계 유리의 곡선을 이어받는 곡면형이라서 멋지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초반 15분 뿐만 아니라 60분 눈금을 베젤에다 다 꼼꼼히 표시를 했는데 이게 다이얼의 눈금과 정렬 상태가 어긋나 있지 않다는 것도 칭찬할 만합니다. 다만 안타깝다면은 베젤 엣지가 무슨 병뚜껑처럼 요철이 분명하게 생겼는데 생긴 거에 비해서 그립감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베젤 액션도 보기에 비해서는 그렇게 상쾌하지 못합니다. 별로 묵직한 클릭감 같은 것도 없으면서 다소 뻑뻑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설계 미스인지 안에 먼지나 이물질 같은 것도 좀 잘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잘 돌아가다가도 가끔 뭐가 걸린 것처럼 베젤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는 흐르는 물에다가 좀 오래 시계를 놔두면은 다시 이제 베젤이 돌아가긴 하는데 이런 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래도 클릭 소리가 분명하긴 하고 백플레이가 있긴 있네요. 있긴 있지만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다이얼과 인덱스는 정말 칭찬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이게 70년대의 군용 서브마리너를 오마주한 시계인데 옛날 시계의 감성을 정말 잘 잡아서 색상 선택을 했습니다. 살짝 색깔이 나간 것 같은 매트한 진해색의 다이얼과 빛바랜 라듐 야광 색상을 모방한 크림색의 프린트 인덱스의 조화가 아주 좋습니다. 이런 식의 연출을 하는 시계 회사들은 요새 굉장히 많아졌지만은 막상 실제로 보면은 색의 조화 같은 게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슈타인하이트가 정말로 정확하다고 표현할 만한 적절한 색상을 찾아서 넣은 것 같습니다. 날짜창이 없는 것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다이얼의 프린트는 회사 로고나 방수 성능 같은 거를 써놓은 거는 다들 흔하게 그렇게 하니까 그렇다 치고 이 동그라미 쳐진 1이라는 숫자가 재밌습니다. 원조 밀섭에도 야광 도료로 트리튬을 넣고 다이얼을 다시 마감했다고 T를 넣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놨는데 그걸 또 따라했어요. 시침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서브마리너의 상징 같은 메르세데스 핸즈가 아니라 겉모양의 시침을 채택을 했습니다. 10분 초침의 마감도 100만원 이하에 있는 다른 시계들보다는 훨씬 좋은 편입니다. 거칠게 끊어진 부분이 없고 어느 정도 깊이와 입체감도 있고 폴리시도 잘 되어 있고 야광 도료도 아주 잘 발라져 있습니다. 다만 70년대의 군용 서브마리너 컨셉에 폴리시된 시분침이 맞는 거냐는 질문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좀 시계 컨셉에 비해서 시분 초침이 화려하게 번쩍인다는 기분이 있습니다. 이 시계의 또 다른 논란거리는 시분 초침이 다이얼과 비례가 어긋난다고 느껴질 정도로 크다는 건데요. 아마 42mm 사이즈의 OVM 모델의 시분 초침을 그대로 39mm 사이즈의 시계에 이식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처음에는 이게 비례가 어긋난 게 좀 어색한가 싶었는데 이 시계의 개성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름대로 또 재밌고 예뻐 보입니다. 분침과 초침이 시계 다이얼의 거의 끝까지 닿는 것도 멋있고 시분 초침이 커지면서 가독성이 더 좋아진 면도 있습니다. 뒷면을 돌려보시면은 브러쉬된 솔리드 케이스백이 들어가 있고요. 돌려서 잠그고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판은 아니지만은 노먼이라는 회사랑 독점적으로 계약이 된 모델이기 때문에 일련 번호가 부여가 되어 있습니다. 제 번호는 1248인데요. 이 모델이 그동안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계의 무브먼트는 원래는 에타 2824-2였습니다만은 얼마 전부터
에타가 슈타인하트 같은 잘 나가는 마이크로 브랜드들도 견제를 하기 시작한 건지 슈타인하트도 에타 무브먼트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슈타인하트 측의 설명에 따르면은 이 OVM39 모델에는 이제부터 수급 사정에 따라서 엘라보레 등급의 에타 2824-2나 셀리타 SW200-1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무브먼트가 정확하게 이 시기에 들어갔는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노먼 측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슈타인하트 측에서 어떤 무브먼트가 들어갔는지 별도의 표시 없이 물건을 보낸다고 합니다. 결론인즉슨 시계를 열어보기 전까지는 에타가 들어갔는지 셀리타가 들어갔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죠. 아무튼 두 무브먼트 다 파워 리저브는 38시간이고 수동감기와 해킹을 제공하고 시간당 28,800회, 초당 8회 진동수를 가진 부드러운 초침 움직임의 고진동 무브먼트입니다. 평균 오차는 1.8초, 최대 오차는 20초 안에 들어오도록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노먼에서 이 모델이 제일 잘 나가는 모델 중에 하나인데 잘 나가는 모델을 구매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익이 되는 이유는 무브먼트가 공장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된 싱싱한 게 들어간다는 사실에 있겠죠. 타임 그래퍼에 넣어봤을 때 앰플리튜드도 잘 나오고 1호차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었습니다. 이 시계가 채택한 6mm의 용두는 제 취향에 비해서 좀 작고 그 때문에 이 용두의 무게감이 제가 기대하는 거에 비해서는 다소 약합니다. 하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꽤 괜찮은 용두 나사 처리와 용두 액션을 보여줍니다. 용두도 부드럽게 풀리고요. 수동 감기도 잘 되고 날짜창을 조정하는 의미 없는 고스트 포지션을 없애지 않은 건 좀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용두를 다 뽑으면은 초침이 멈추고 시간 조정이 되는데 분침이 제 손의 움직임에 아주 잘 반응을 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다 맞춘 다음에는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데 용두를 집어넣고 빼는 느낌 같은 거는 꽤 신경 써서 잘 마감을 한 것 같아요. 야광은 그냥 생긴 걸 봤을 때는 엄청 퀄리티가 좋을 것 같습니다만은 그냥 스위스 메이드 시계들이 악명 높은 그런 비실비실한 야광입니다. 초반 밝기는 꽤 그럴듯하게 나오는데 굉장히 빨리 사그라듭니다. 독일 브랜드여도 스위스 메이드 시계의 정체성은 잃지 않겠다는 신념인 건지 아무튼 야광은 지속성은 좀 그저 그렇습니다. 메탈줄은 케이스와의 유격이 거의 없는 솔리드 엔드링크를 채택을 했어요. 솔리드 엔드링크라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가운데 조각이 튀어나오지 않고 이렇게 움푹 패여있는 오히려 들어간 형태의 메탈줄인데 이 부분은 글라이신의 컴뱃 서브 메탈줄이랑 좀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요즘 유행하는 물 흐르는 듯한 유연한 그런 메탈줄이 아니라 약간 옛날 스타일의 오이스터 브레이슬릿입니다. 푸시핀 방식이 아니라 나사를 돌려서 길이를 조정하는 방식인데 나사의 크기가 꽤 시원하게 커서 나사를 풀고 잠그면서 조정하는 게 꽤 편리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클래스프에 있는 마이크로 어저스트먼트도 구멍이 4개여서 꽤 세밀하게 메탈줄의 길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중 잠금 방식이 굉장히 튼튼하게 생긴 클래스프인데 다만 좀 아쉽다면은 열기가 그렇게까지 편하진 않습니다. 손톱이 없거나 약하신 분들은 열고 닫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여기에 좀 푸시 버튼 같은 거를 넣어줘서 쉽게 열고 풀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배려가 있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OVM39에 대한 총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용 서브마리너의 오마주를 찾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추천할 만한 괜찮은 시계입니다. 군용 서브마리너 오마주는 시분 초침의 형태가 현행의 서브마리너랑 다르기 때문에 남의 디자인을 갖고 온 느낌이 덜하고 그래서 많이들 선호를 하시는 것 같아요. 슈타인하트의 시계의 명성답게 흠잡을 데 없는 가격 대비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계율이나 다이얼, 시분 초침의 품질 같은 걸 보면은 서류상의 스펙만 대충 맞춰놓고 허접하게 만든 시계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완벽함과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케이스의 윤곽이 밋밋해서 좀 재미가 적고 인덱스나 시분침의 비례도 많이 어긋나 있어서 저는 제 돈 주고 고르라고 하면은 스쿠알레 1545의 밀리테어를 고를 것 같습니다만은 사람들마다 시계에서 중시하는 요소가 다 다르니까 이건 취향 문제이지 어느 쪽이 우월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포이보스랑 비교하면은 스위스의 오토매틱 무브먼트가 들어간 시계고
스쿠알레랑 비교하면은 또 가격이 살짝 더 저렴하니까 슈타인하트도 자기 가격대에서 강점이 있는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해야겠네요. 자, 오늘은 많은 분들의 요청에 따라서 슈타인하트의 OVM39 시계를 리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 유용한 정보가 됐기를 바라고요. 여기는 생활인의 시계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